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영국의 정치체제는 세 가지 특별함이 있는데요. 첫째는 왕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9세기부터 군주국으로 크롬웰 시대를 제외하고는 왕정이 중단된 적이 없이 현재 입헌 군주제와 의회 민주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어 국왕이 존재하지만 권력은 거의 무의미해 명예직으로 권리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족들의 의회 진출인데 영국의 의회는 미국처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며 하원은 미국처럼 선거로 선출되고 상원은 공로를 인정받은 종신귀족, 세습귀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원의 힘이 훨씬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세 번째는 불문 헌법을 채택하는 대표적인 국가인데 문서화된 성문법 없이 관습법과 같은 불문율에 따라 처리하며 이는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는 영국의 특징적인 체제입니다. 또한 영국 왕실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필립 공과 결혼한 후 현재까지 69년간 재임하고 있는데 필립 공은 그리스와 덴마크의 왕자였으나 여왕이 14살 때 해군 사관학교를 시찰하다가 당시 생도였던 필립 공과 사랑에 빠졌고 그리스 왕자 지위를 놓고 영국에 귀화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찰스 왕세자인데 현재 73세이고 69년째 왕세자로 대기 중이며 다이애나 비의 남편으로 둘 사이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윌리엄 왕자와 6위 해리 왕자가 있고 특히 해리 왕자는 미국 배우인 메건 마클과 결혼해 왕자 지위를 버리고 독립해 살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엄마인 다이애나의 영향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왕실에서 자유롭게 해주려고 내린 결정으로 생각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3월에 국내 개봉한 미국 영화 스펜서입니다. 1991년 영국 왕실 가족이 샌드링엄 별장에 모여 보내는 크리스마스 연휴 3일간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본명인 스펜서는 직접 운전을 하다가 뒤늦게 별장에 도착하고 모두가 그녀의 지각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데 그 순간부터 통제가 시작됩니다. 다이애나는 3일 동안 숨막히는 분위기인 왕실의 심리적, 육체적인 갈등 속에 결국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먼저 가수 폴킴이 부르는 안녕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이라는 말을 해 짧은 시간을 뒤로 한 채로 여전히 아프겠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사라지는 꿈처럼 너를 잊게 될까 두려워져 무심히 널 떠올리게 되면 불안해지는 맘 어떻게 해야 하니 안녕 이제는 안녕 이 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 내 마음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일 너를 사랑하는 것 다시 널 만날 수 있길
예전부터 정해진 연일지도 너밖에 모를 내가 되었던 그때가 두려워져 널 안고 있으면 자꾸 욕심이 나 어쩔 수 없는 걸 안녕 이제는 안녕 이 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 내 마음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일 너를 사랑하는 거 다시 널 만날 수 있길 굳게 닫힌 저 문이 열리면 그때는 널 다시 볼 수 있을까 잠시 스치듯 만나 운명처럼 날 꼭 피우게 매일 널 꿈꾸겠지만 가득 채울 그리움만큼 바라는 건 단 하나 계속 내 곁에 있어줘 영화는 군용 트럭처럼 보이는 트럭들이 달려가고 차에 실린 식자재가 한 별장의 넓은 주방에 배달되자 군인들이 들어와 주방 내부를 살핀 후 한 무리의 요리사들이 각 잡힌 태도로 주방에 들어서며 요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군대를 방불케 하는 식당이 있는 곳은 바로 영국 왕실 소유의 샌드링엄 별장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영국 왕실의 일원들은 모두 이 샌드링엄 별장에 모여 휴가 기간을 가지기로 돼 있던 것입니다. 하나둘 왕실의 일원들은 샌드링엄 별장으로 모이는데 왕세자비 다이애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찰스 왕세자와 두 아들 윌리엄과 해리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까지 경호원과 함께 각자의 차량으로 별장에 도착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홀로 차를 몰고 도로를 헤매던 다이애나는 인근 카페에서 길을 물어 겨우 진입로에 들어서는데 별장 가까운 곳에서 식당의 셰프장 데런을 만나 얘기를 나누다가 샌드링엄 별장 인근에 그녀가 어린 시절 살던 저택이 있었으며 이미 약속 시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도 다이애나는 옛 저택 인근의 벌판에 서 있는 허수아비가 아버지의 코트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기어이 허수아비에게 다가가 코트를 벗어들고 별장으로 향합니다. 가수 권진아가 부릅니다. 이별 뒷면. 좁은 골목길은 또 하염없이 멀어져 마주 앉은 탁자 반대편마저도 뻗어봐도 맞닿을 수가 없어서 내 맘 언제부턴가 긴 그늘을 드리워 우리는 서로가 괜찮다 하는데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는 걸 감았다 떠보니
그대 이유 같은 거 찾는 얼굴 말아요. 우리는 충분히 할 만큼 했는걸. 그러니 더 아무 말도 말아줘. 그저 날 보면서 예전처럼 웃어줘. 이제 이별 뒷면에 서 있는 우리, 내게 넌 벅차도록 행복했던 꿈, 이제 마지막 장을 넘겨야겠어. 많이 아플 테지만 언젠가는 해야겠지. 후회하지 마요. 우리 같이 나눈 시간, 그 한순간도 의미 없는 날은 없었고, 또다시 가도 너일 테니까. 이제 내게 넌 벅차도록 행복했던 꿈, 이제 마지막 장을 넘겨야겠어. 많이 아플 테지만 언젠가는 해야겠지. 고마웠어 여기까지. 이미 왕제국의 모임에서 한참은 늦은 상황이었는데, 다이애나는 왕가의 전통에 따라 별장관리인 그레고리 소령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 다이애나의 몸무게를 재야 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음식을 잘 먹고 살을 찌워서 나가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왕실의 전통에서 비롯한 행위였고, 다이애나는 각종 핑계를 대며 몸무게를 재는데 불쾌함을 표하지만 고지식하게 일처리를 하는 그레고리 소령은 여왕폐하도 몸무게를 쟀다며 쌀쌀하고 단호함에 마지못해 저울에 오릅니다. 거기에다가 체중을 재는 체중계는 디지털이 아니라 줄을 올려 몸무게를 재는 구식 저울 형태로 모멸감을 느낍니다. 별장 안은 싸늘한 공기가 맴돌고, 다이애나의 두 아들 윌리엄과 해리는 코트를 잔뜩 껴입고 뒤늦게 나타난 엄마를 맞는데, 다이애나는 난방을 하지도 않고 옷을 껴입는 방법을 택한 왕가의 전통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왕실 식구들이 모여있는 응접실로 향하기 전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 구토를 해버리고 맙니다. 가수 성시경이 부릅니다. 너의 모든 순간. 잊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네가 숨 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춰.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 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눈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보고 있으면 왠지 꿈처럼 아득한 것 몇 광년 동안 날 향해 날아온 별빛 또 지금의 너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나에게 조용하게 안겨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남김없이 고마워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는 너를 보는 게 나에게는 사랑이니까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네 모든 순간 나였으면 모든 게 갑갑하기만 한 이곳에서 다이애나와 이전에 친분이 있던 왕실들에서 매기는 유일하게 대화를 나누는 위안의 상대였습니다. 다이애나는 매기에게 허수아비가 입고 있던 아버지의 코트에 대해 말하며 세탁을 하고 수리를 해서 자기 방으로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3일간의 크리스마스 연휴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3일만 참으면 된다. 3일만 참으면 된다고 중얼거리며 마인드 컨트롤을 반복해 마음을 다스립니다. 3일간의 연휴 동안 왕실의 전통에 의거 끊임없이 오찬, 만찬, 연회, 다과, 미사 등으로 이어지고 다이애나는 그 모든 행사에 왕실에서 정해준 옷을 입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가서 꼭두각시처럼 미소 지을 것을 강요당합니다. 이미 과도한 규제가 있는 왕실 생활에서의 압박과 사랑 없는 결혼에서 오는 실망감에 잠식당한 다이애나는 행사 참여 전에 계속해서 불안 증세를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럴수록 다이애나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일 뿐입니다. 다이애나는 유일하게 정을 붙일 수 있는 매기와 두 아들 앞에서만 진심을 털어놓으며 마음의 위로를 찾으려 하는데 우연히 저택 안에서 헨리 4세의 첫 왕비 앤 불린의 전기를 발견하고는 그 책의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앤 불린은 다른 여자를 왕비로 맞이하고 싶었던 헨리 4세에 의해 간통에 누명을 쓰고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비극적 삶을 산 왕비로 천일의 앤이란
필리파 그레고리의 소설과 영화로도 잘 알려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어머니입니다. 가수 헤이즈가 부릅니다. 먹구름. 젖었으면 해 yeah. 아님 비라도 시원하게 퍼보죠 우리기만 해 all day yeah. 먹구름이 나를 따라서 떠다녀 친구의 전화도 또 모른 척하고 하루가 지나서야 답장해 기분은 좀 어때 물어볼 게 뻔해 억지 미소를 장착해 넌 원래 이리 야만하는지 슬픈 역할을 배정받은 듯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만 오면 왜 우울해질까 이 공간이 억지로 울어야 해 드라마 주인공처럼 친구들이 날 위로하고 BGM이 깔리네 yeah, yeah. 좀 보이고 있었는데 맑았던 내 맘은 어느새 yeah. Fresh breeze 난 지금 잘 살고 있어 먹구름 가득한 하늘이 맑아질 때쯤 주위가 내 신경을 써 I'm cool, I'm do 이제 혼자 지내는 게 더 편해졌어 친구들 만나면 불편해 괜찮아 시덥지 않은 얘기들만 해서 Now I'm fine, don't ask about her 그거 말고 다른 얘기 많잖아 왜 내 빈잔만 계속 따로 몇 번 말해야지 알아들어 나 진짜 괜찮아 My God 전에 이제 한숨 쉬기가 좀 편해 이제 감정을 다 써버려서 무덤덤에 날 그만 걱정해줘 다이애나의 남편이자 영국 왕실의 적통 후계자 찰스에게는 내연녀가 있었고 다이애나는 찰스가 내연녀와 자신에게 동시에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저녁 만찬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이번에도 누구보다 늦게 연회장에 도착한 다이애나는 처박아 두었다 목에 걸고 온 진주 목걸이가 자신을 짓누르는 경험을 하고 답답해하던 그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차고 있던 진주 목걸이를 목에서 뜯어버리고 진주알들이 빠뜨려진 스프를 아무렇지 않게 떠먹는 환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이애나는 억지로 먹은 모든 음식을 또 화장실에서 다 뱉어내버리는데 얼마 후 모두가 잠든 새벽에 주방에 들어가 남은 음식으로 몰래 허기를 달래는 순간 그런 그녀를 지켜보던 그레고리 소령은 자신은 검은 감시단에서 근무했었고 파파라치로부터 그녀와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늘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는 말로 다이애나의 숨통을 다시 조입니다. 오늘 커튼을 열고 옷을 갈아입었다면서 강력한 렌즈처럼 감시한다고 주지시키자 다이애나는 자신을 현미경으로 샬레 위의 곤충처럼 내 날개와 다리를 하나씩 찢어내며 반응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답답했던 다이애나는 코트를 뒤집어 쓰고 별장 근처에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아 통제구역이 된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내던 아버지의 저택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지키고 있던 경찰들의 제지를 받고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갑니다. 다음날
모든 왕실의 남성들은 전통에 의거하여 꽁 사냥을 준비하고 다이애나는 찰스에게 두 아들이 사냥을 하고 싶지 않는다며 사냥에서 빼달라고 부탁하는데 찰스는 왕실의 일원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하는 법이라며 당신도 그걸 알고 있는 줄 알았다는 싸늘한 말로 다이애나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다이애나는 찰스의 불륜과 위선자적인 태도에 비난을 하며 어떤 이유에선지 갑자기 사라진 첫날에는 같이 있었던 매기를 돌려달라고 소리치지만 찰스는 매기가 커튼을 열어놓았었고 파파라치를 피해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과 당신이 미쳐간다는 말도 들린다는 직설을 날리며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가수 김필이 부릅니다. 어느 날 우리. 벌써 오래 까맣게 잊혀진 채 살아 낡은 소매와 지친 어깨로 매일 반복된 곳에 다신 모를 뜨겁게 사랑한 기억들로 가끔 웃게 해준 희미해진 너 그리워. 어느 날 우리 한 번쯤 우연히 만나요. 눈이 부시게 이별했던 그날처럼 어느새 우리 서로가 몰라본 데도 낯선 발길로 지나쳐도 그냥 그렇게 두어요. 차갑게 사라진 꿈이지만 조금 어렸었던 부족했던 나 아쉬워. 어느 날 우리 한 번쯤 우연히 만나요. 눈이 부시게 이별했던 그날처럼 어느새 우리 서로가 몰라본 데도 낯선 발길로 지나쳐도 그냥 그렇게 두어요. 늘 가슴에 남아있던 꿈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으니까 돌아선 나에게 다시 한번 내 이름 불러. 어느 날 우리 또 다른 시간에 만나면 눈이 부시게 살아왔다. 꼭 할 수 있길 어쩌면 내가 하얗게 그댈 잊어도 다시 느리게 시작해요. 그때의 모습 자신이 유일하게 진심을 털어놓던 매기마저
다른 곳으로 보내진 뒤 다이애나의 우울증은 더욱 심해지고 급기야 앤 볼린 왕비의 유영을 보는 환영에도 시달립니다. 다이애나는 자신의 의상 준비를 돕는 왕실에서 보내준 직원을 내보내고 준비된 의상 대신 다른 빨간색 의상을 입고 크리스마스 미사에 참여하는데 이런 소심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반항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미사 장소에서 남편 찰스의 내연녀를 보게 되고 자신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는 수많은 기자들과 파파라치들의 행동에 또 한 번 압박을 느낍니다. 누구도 대놓고 비난을 하지 않지만 왕실의 일원들 사이에서 갑갑함과 소외감을 느끼던 다이애나는 마지막 크리스마스 만찬을 앞에 두고 결국 심리적으로 심약해진 결과 자해와 구토를 일삼다가 연회장을 뛰쳐나가고 자신이 살던 옛 저택으로 뛰어가는데 그레고리 소령은 부하로부터 그 사실을 보고받지만 그냥 두라는 말로 통제불능의 다이애나를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다이애나는 옛 저택의 철망을 뚫고 돌아가 2층 자기의 침실에서 과거 자신이 어린 시절에 아이들과 자유롭게 같이 뛰어놀기도 하며 행복하게 지내던 모습들을 떠올리다가 그만 반쯤 썩어서 부실해진 저택의 계단에서 스스로 굴러 떨어지려는 순간 앤 볼린이 환영에 나타나 그녀를 부르며 제지하면서 내가 처한 현실에서 도망치라는 조언을 합니다. 순간 다이애나는 노란 정장과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거나 검은 원피스나 빨간 원피스를 입고 춤을 추고 어린 시절 발레를 하는 모습, 그리고 아들 윌리엄과 해리와 뛰어놀며 혼자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급기야 자신이 어딘가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상상을 하며 목에 걸고 있던 진주 목걸이를 손으로 힘껏 뜯어버리자 낡은 계단을 타고 아래층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가수 이선희가 부릅니다. 그대 손 놓아요. 어지러이 물든 그대란 세상 속 달이 저문 밤 하늘 같죠. 스치는 바람에 꽃잎들조차 하나 둘씩 흩날리네요. 사랑 그 흔한 맘으로 참아왔던 외로움의 시간들 고이 안아주던 그대 품속에서 터져오는 눈물을 꾹
다음날 다이애나는 왕실의 명령으로 다시 돌아온 매기와 재회하며 짧지만 그녀와 해변가를 거닐고 아이처럼 웃고 이야기하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날 모든 왕실의 남성들은 전통대로 꽁사냥을 나가 있었고 다이애나의 두 아들도 사냥에 합류해야만 했는데 다이애나는 매기와 함께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허수아비가 입고 있던 아버지의 낡은 코트를 걸치고 왕실의 일원들이 꽁사냥을 하고 있는 숲속으로 찾아갑니다. 다이애나는 총을 쏘며 꽁사냥이 한창인 곳에서 두 팔을 벌리고 나타나 사냥을 제지하고 두 아들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이곳에서 꼼짝도 않겠다고 외치자 모든 왕실의 식구들은 얼어붙은 채 그런 그녀를 바라보고 찰스는 그런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두 아들을 그녀에게 보냅니다. 다이애나는 두 아들의 손을 이끌고 달려가 자신의 차를 몰고 신나는 팝 음악을 크게 틀고는 저택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는 해리의 물음에 홈이라는 대답을 한 뒤 세 사람은 신나게 All I Need Is a Miracle이란 노래를 따라 부르며 길을 떠나자 그 모습에 셰프장 베런이 손을 흔들어 환송하고 매기가 전하를 살아가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닙니다라는 편지를 전달하고 창문에서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도로를 달려 시내의 KFC에 도착해 치킨과 포테이토를 주문하는데 이름을 묻는 직원에게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다이애나는 스펜서라고 대답하고 아들들이 치킨을 맛있게 먹는 중에 템즈강을 바라보는 다이애나는 왕실에서 벗어난 자유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의미심장한 감성에 젖고 불안한 표정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데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관객들의 가슴을 울리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1961년 7월) 스펜서 7세 백작의 셋째 딸로 태어난 다이애나 스펜서는 가문을 이어갈 인물이 딸이라는 사실에 상심한 부모의 실망감을 일찌감치 배우며 자라왔고 7살 때는 부모의 이혼을 지켜봤는데 말수가 적고 배려심이 깊으며 소극적인 성격인 것은 다소 침체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다이애나는 허수아비가 걸치고 있는 코트가 아버지의 오심을 알아채고 궁정들에서 매기에게 수선을 요청하는데 성탄 미사에 입은 붉은 재킷이나 다홍색으로 설정한 것은 옷의 탈착에 유독 민감한 탈피와 변신의 의미이기도 한 다이애나는 자기 몸에 맞게 수선한 아버지의 코트를 입고는 왕가에 대적하기 위해 사냥터를 찾아갑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남편과 연결되지 않은 채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굳혀 남편을 딛고 일어서서 아버지의 유산도 자신의 것으로 새롭게 소화한 다이애나 스펜서의 자기 구출의 서사라고 했는데 찰스 왕세자가 내연녀 카밀러 파커 볼스에게 선물한 것과 똑같은 진주 목걸이를 뜯어버리고 새롭게 수선한 스펜서 가문의 코트를 걸친 다이애나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도시로 되돌아갑니다. 5년이 흐른 1996년 실제 다이애나는 찰스 왕세자와 이혼했고 그 후 1년간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자인 도디 알파예도와 자유를 만끽하던 다이애나 스펜서는 1997년 8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알파예도와 호텔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파파라치들을 피하기 위해 과속하던 차가 지하차도의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는데 부서진 차의 뒷문에 쓰러져 있던 다이애나 스펜서를 향해 생전에 그랬던 것처럼 무심하고
잔인한 그들의 카메라 프레시가 계속 쏟아졌다고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미국 영화 스펜서였는데요. 영국의 영원한 왕세자비로 기억될 다이애나 스펜서에 대한 전기 영화로 기존의 다큐멘터리, 영화, 드라마들이 그녀의 화려함에 주목했다면 그녀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 불행했던 결혼 기간 중 3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배우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미국 배우지만 다이애나를 연기하기 위해 영국식 악센트를 배웠고 전 세계 27개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후보로 오르는 등 작품 속 연기에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독 파블로 라라인은 제클린 케네디의 전기 영화를 만들어 주목을 받았는데 이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낭만적이면서 우울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대중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비평가들 사이에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성 음악 그룹 MC 더 맥스의 잠시만 안녕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행복은 줄 수 없었어. 그런데 사랑을 했어. 네 곁에 감히 머무른 내 욕심을 용서주마. 방황이 많이 남았어. 그 끝은 나도 모르는 걸. 약하게 태어나서 미안해. 그래서 널 보내려고 해. 언젠가는 돌아갈게. 사랑할 자격까지 나도 널 곁으로 돌아갈게. 행복을 줄 수 있을 때 아파도 안녕. 잠시만 안녕.
언젠가는 만날 거야. 행복을 줄 수